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행렬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사실 행렬은 우리가 스튜어트나 아니면 기존 미적분학 교재에 들어있지 않은 파트인데요. 요즘 고등교육과정에서 행렬이 빠져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벡터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벡터 미적분학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행렬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이제 거기까지도 개념이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행렬까지 이번 단원에서 좀 고등학교급 위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대학교 수학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만 쪽집게처럼 다뤄드리는 과목 강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행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행렬의 연산과 근데 만약에 행렬에 대해서 알고 있다 하는 친구들은 이 행렬의 응용 파트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행렬을 단순히 사칙연산하기 위한 어떤 그 숫자를 모아놓은 수열의 일부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행렬이 왜 등장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행렬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지를 우리가 행렬을 주로 사용되는 그 연립 방정식 실제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느낌을 전달해드리는 강의이기 때문에 행렬을 고등학교 때 배웠던 친구라 하더라도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행렬이라고 하면요. 수의 나열을 입체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가 1차원 행렬이라고 하면요. 수열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A1, A2, A3, A4 이렇게 쭈르륵 쓴 거고요. 이거를 이렇게 가로로 쓸 수도 있고 세로로 쓸 수도 있고 뭐 대각선으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막 꼬아서 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자대고 줄 맞춰서 쓰는 그런 형태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혹은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나중에 어떤 계산을 할 때도 굉장히 유용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틀랩이라는 프로그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면 그게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행렬을 쉽게 다가가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마찬가지로 매틀랩이 이렇게 뚜뚜뚜뚜뚜 인기를 보고 뜬 이유는 행렬이 그만큼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상생활까지는 아니고 우리의 그 공대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기 때문이죠. 자, 일단 행과 열이 뭔지에 대해서 항상 헷갈릴 거예요. 저도 막 맨날 할 때마다 헷갈리는데 어떻게 하면 헷갈리지 않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이름이 뭐예요? 행열이죠. 그러면 앞에 나오는 게 행이고 뒤에 나오는 게 열입니다. 자, 그럼 행은 뭐고 열은 뭐냐? 요렇게 화살표가 돼 있다고 해서 얘가 행이 아닙니다. 요 화살표로 내려갈수록 행이 숫자가 커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게 첫 번째 행, 요게 두 번째 행, 요게 세 번째 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A1,1 첫 번째 행이니까 1이죠. A2,1 두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이상한 애매한 위치 찍었을 때 얘 뭘까요? 위에서 세 번째 칸, 왼쪽에서 두 번째 칸이니까 세 번째 행의 행열이라 그랬죠? 두 번째 열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행과 열이 헷갈리죠? 이게 행이냐, 이게 행이냐 헷갈리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혹시 아니면 뭐 군대에서 줄 섰던 기억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침 조회할 때 줄 서면 어떻게 쓰죠? 여기를 바라보고 여기가 이제 구령대, 이제 여기에서 우리 중대장이나 아니면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뭐라 그래요? 정열 이러죠. 정열, 열을 맞춰라 라는 의미면 여러분들이 열 맞출 때 뭐 맞춰요? 여러분들 쓸 때 각 소대가 아니면 각 반이 이렇게 씁니까? 아니죠. 여길 보고 이렇게 쓰죠. 그럼 정열, 니네 반 안에서, 니네 소대 안에서 줄 맞춰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요게 열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남는 건 뭐야? 행이겠지. 이런 식으로 외우면 저는 조금 안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 보고 줄 쓰는 게 열이고 나머지는 행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A, I,J라고 쓸 때는 행열 이래서 이거는 I번째 행에 J번째 열 요런 식으로 되게끔 여러분들이 행렬을 이해하시면 아마 기억이 조금 오래가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을 만들어서 외우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행렬을 왜 배우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풀 거예요? 자, 여기 문제 푼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x를 소거를 해야겠죠. 2 곱하고 2 곱해가지고 x를 소거하고 y 먼저 구한 다음에 y를 대입해서 x를 구할 거예요. 자, 그럼 그 방법대로 요 문제를 여러분들 풀 수 있을까요? 한번 제가 풀어볼까요? 자, 아래에다가 2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x 플러스 4y는 6. 이 1번이고 이게 2번이면 여기 1번에서 요거를 빼볼게요.
그러면 x 뺐어요. 오, x 날라갔네. 땡큐. 그럼 y 남겠지? 오씨 뭐야, y도 날라갔네. 그럼 6 뺐어. 6도 날라갔네. 오씨 뭐야, 날라가서 하나씩 날라가서 좋은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0은 0이네. 뭐 0은 0이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얘기인 거잖아요. 뭐야, 그럼 이거 못 푸는 문제네? 아니 분명히 미지수 2개에 식 2개면은 연립방정식 풀 수 있다 그랬는데 왜 못 풀까요? 요거를 이제 행렬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2 곱해서 이 짓을 안 하고도 알 수 있어요. 왜냐? 이 위의 식은 아래 식이랑 똑같은 놈인데 그냥 곱하기 2만 돼 있는 놈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만약에 행렬로 한다라고 하면은 2, 1, 4, 2의 x, y 요런 식으로 돼서 이게 이제 6, 3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연립방정식을 어떤 행렬의 연산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앞에 있는 요 A라는 행렬을 이제 요쪽으로 넘겨야 요 X랑 Y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게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아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식 자체는 원래부터 풀 수가 없는 식인 거죠. 굳이 우리가 곱하기 2를 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행렬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요거 나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행렬은 알았는데 그 물리적인 의미까지 파악하지 못했던 친구들은 요거를 보고 이번에 한번 같이 배워봐야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집중 빡 하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부터 할 테니까 쭉쭉 따라와 주세요. 행렬과 행렬의 덧셈과 뺄셈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매우 자명해요. 요거랑 요거랑 더하면은 그냥 그 똑같은 위치에 있는 놈들끼리 더하면 돼요. 약간 이런 거죠. 우리가 이거 그 조회 시간에 줄 쓴 거라 그랬죠. 여기 그 무슨 1초등학교랑 2초등학교랑 이제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 싸우는 거죠. 반장은 반장끼리, 부반장은 부반장끼리, 반 1등은 1등끼리 뭐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위치끼리 싸워서 그 결과는 2, 3, 2, 6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빼면 어떻게 될까요? 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놈들끼리 빼는 겁니다. 똑같은 놈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1, 1 다른 체급이랑 싸울 수는 없잖아요. 0, 3, 0 빼면 3, 2에서 0 빼면 2, 4에서 2 빼면 2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곱셈. 곱셈은 어떻게 할까요? 곱셈은 처음 하는 친구는 이거 10번씩 연습해야 돼요. 그냥 내 거 보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곱셈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거는 뭐 수식적으로 점화식으로 막 i는 j번째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첫 번째 거가 항이 계산이 됩니다. 1 곱하기 1, 2 곱하기 0에서 1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제 요 놈과 요 놈이 두 번째 항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약간 요런 거죠. 우리가 행열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행열을 만드는데 첫 번째 놈의 행에 해당하는 애랑 여기에서 열에 해당하는 거가 여기에 행열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기 1,1이죠? 그러면은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을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는 얼마예요? 1,2죠?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을 계산하는 거죠.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열. 그래서 1 곱하기 0 더하기 2 곱하기 2 이러면 4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두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이죠. 그럼 두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을 계산해서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해서 각각 더해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각각의 그 자기 위치에 대응되는 놈이 요 놈이 이렇게 대응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상대적인 위치를 보고 그거에 해당하는 행과 그거에 해당하는 열 안에서 첫 번째 놈끼리 치고받고 그 안에서 두 번째 놈끼리 치고받은 다음에 그 결과가 더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3 더하기 0 하면은 여기 3 그리고 여기는 두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이니까 이렇게 0 이렇게 8 그래서 요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요거 여러분들 2/2 행렬만 아니라 이걸 2/2 이런 식으로 불러요. 만약에 뭐 2/3, 뭐 3/3 이런 행렬들도 있고요. 다양한 행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고 실제로 그 계산 결과가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하는 식으로 연습 한 10번 정도 처음 하는 친구들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요. 아까 제가 요거를 어떤 식의 행렬로 썼냐면요. 요런 식의 행렬로 썼어요. 2, 4, 1, 마이너스 3과 요거는 요 숫자 하나씩 쓴 거예요. 그 다음에 x,
y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요거가 이제 6과 7인데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요거를 쓸 때 얘네는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 두 번째 행과 첫 번째 열밖에 없죠. 두 번째 열이라는 게 없어요. 그럼 결과에서도 행이 두 개고 열이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좌변의 결과를 이제 한다면 2x 플러스 4y가 요 첫 번째 식의, 그러니까 첫 번째 행이 된 거고요. 그 다음은 요 1x 마이너스 3y가 두 번째 행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요거는 행열, 2바이 1짜리 행열이 됐다고 볼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2x 플러스 4y, x 마이너스 3y는 6, 7 요런 식의 행렬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요런 식의 표현의 행렬이 요 행렬 두 개의 곱에 의한 결과다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행렬의 곱셈이라는 건요. 어떤 연립방 정식을 연산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 아니면 중요한 트릭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일반 숫자 하듯이 하면 안 되는 게 행렬에서의 곱셈은 교환 법칙이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거 곱하기 요거는 요 식이 나오는데 요걸 앞으로 가져갔을 때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단 말인 거죠. 자, 우리가 예시를 들어서 하나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랑 B라는 행렬이 있고요. 아까 덧셈이랑 뺄셈 할 때 사용된 놈들이에요. 얘랑 곱한다 라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1, 1, 2, 0 그럼 1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열 1, 0, 2, 2 그럼 4 그 다음에 두 번째 행과 첫 번째 열 3, 1, 4, 0 그럼 3 그 다음에 3, 0, 4, 2 그럼 8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요거를 순서를 바꿔봤습니다. 얘가 B가 먼저 오고 A가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A, B랑 B, A랑 같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자, 처음부터 1, 1, 3, 0 오, 처음은 같은데요. 그럼 두 번째 거 해보겠습니다. 1, 2, 4, 0 2 오, 두 번째부터 다르게 시작하죠. 세 번째 0, 1, 2, 3 6 그 다음에 0, 2, 2, 4, 8 완전히 달라졌죠? 뭐 여기 같다고 막 여기 뭐 좀 유사한 거 아니야? 근데 전혀 유사성이 느껴지지 않게 굉장히 다른 행렬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언제 주의해야 되냐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행렬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A, B, C 이런 행렬이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A랑 B랑 곱하면 굉장히 뭐 쉬운 꼴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아니면 A랑 C랑 곱하면 굉장히 쉬운 꼴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귀찮아서 A, C, B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쓰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아예 이거는 부분 점수도 못 받을 정도로 빵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렬을 할 때는 이거 혹시라도 바꾸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세요. 그게 이제 어떤 경우에 많이 나오게 되냐면은 우리가 요런 그 행렬이 그 곱셈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따져볼게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행, 열 해야 되는데 행의 그 컴포넌트의 개수와 열의 컴포넌트의 개수가 짝이 안 맞으면은 싸울 놈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산을 할 수 없어져요. 봐봐, 생각해봐요. 1 곱하기 1, 그 다음에 뭐 곱하기 0을 하고 싶은데 그 뭐가 없죠. 그래서 얘는 계산이 안 되는 놈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살펴볼게요. 1 곱하기 1, 3 곱하기 0 계산되죠? 그래서 1 곱하기 2, 4 곱하기 0 계산되죠? 0이 아니구나. 이거 2구나. 이런 식으로.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1, 2 하고 싶은데 없죠? 여기도 계산이 안 돼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1, 0, 3 그러면은 1, 그 다음에 0, 1, 2, 3, 6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죠. 그래서 계산이 되는 경우와 계산이 안 되는 경우는 뭐가 다른가 라고 보면은 그 행의 그 컴포넌트의 개수와 열의 컴포넌트 개수가 똑같은 경우에만 계산이 된다라는 거여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요 4개에 대해서 제 결과만 보고 끄덕끄덕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라는 말이 뭐냐면 얘랑 얘를 생각해 보세요. 얘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됐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숫자만 바꿨을 경우에 그러니까 위치만 바꿨는데 다른 계산 결과값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계산이 불가능한 거가 나왔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그 곱셈에서는 이 순서를 바꾸면 절대 안 됩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절대 안 되는 이유 또 하나는요. 역행렬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행렬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숫자를 할 때 연립방정식 같은 거 풀 때 아니면 뭐 방정식 같은 거 풀 때 우리가 나눗셈을 많이 사용하지 않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x는 4라는 어떤 식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서 x의 답을 어떻게 구해요? 요 2로 양변을 나눠주죠. 그래서 x는 4 나누기 2 해서 2가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행렬에서도요. 우리가 만약에 a 곱하기 x가 b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하고 싶어요? x는 a분의 b 이렇게 하고 싶어지죠. 근데 이게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 행렬에 대해서는 곱셈이라는 게 앞에 곱해지냐 뒤에 곱해지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게 앞에 곱해진 거예요? 뒤에 곱해진 거예요? 그걸 일단 명확하게 해줘야겠죠? 근데 여기서 얘를 그럼 넘기려면은 양변에 어떤 거를 곱해줘야 돼요. 사실 어떤 걸 나눠준다기보다 여기도 사실 양변에 0.5를 곱해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생각해보세요. 여기다가 뭐를 곱하면 우리가 x를 깔끔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일단 요거는 이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단위 행렬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0.5를 왜 곱하는지 아세요? 여기다가 2 곱하기 0.5를 하면은 깔끔하게 여기가 1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a를 왼쪽에다가 뭐를 곱하면은 a 곱하기 어쩌고가 깔끔하게 1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행렬이라는 것 자체가 곱셈의 연산이 되려면 얘랑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컴포넌트의 개수가 맞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렬에서는 단위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단위 행렬이라는 놈은 어떤 놈이냐면 이 i라고 표시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2차원이라고 하면은 1, 0, 0, 1 이렇게 생긴 애가 이제 단위 행렬이에요. 그래서 이 단위 행렬을 어떤 행렬에 곱한다고 하더라도 그 행렬의 성질 자체는 변하지가 않고 그다음 자기 자신에다가 어떤 애를 곱해서 이 단위 행렬이 나온다면 요 놈은 바로 역행렬입니다. 역행렬과 본행렬 사이에는 운이 좋게도 a의 마이너스 1과 a를 곱했을 때도 i가 나오는 요 상황에서만 곱셈이 뒤바꿔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ax는 b다라는 식이 있을 때 x는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요. 양변의 왼쪽에서 단위 행렬, a의 역행렬을 곱합니다. 사실 여기서 오른쪽에다가 a의 역행렬을 곱하면 ax, a-a의 역행렬이기 때문에 a랑 a 역행렬이 만나질 않아서 단위 행렬이 나오지가 않아요. x만 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왼쪽에 곱하냐 오른쪽에 곱하냐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a의 마이너스 1 곱하고 여기도 a의 마이너스 1 곱해서 이게 단위 행렬이니까 결국 x는 a의 마이너스 1에 b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그 곱셈이 교환법칙 하면 왜 안 되냐?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ax는 b라고 돼 있을 수도 있는데 xa는 b라고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x는 b에다가 a의 역행렬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우리 그게 곱해져 있는지를 본 다음에 역행렬을 제대로 곱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역행렬이라고 하는 거를 2차 A, B, C, D라는 어떤 A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지금 더러우니까 싹 좀 지우고 할게요. 네, 여기서 A가 만약에 A, B, C, D라는 행렬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요거의 역행렬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두 개를 왼쪽에서도 곱해보고 오른쪽에서도 곱해봐서 실제로 1, 0, 0, 1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근데 여기서 유념해야 될 거 분모에 AD-BC라는 놈이 들어가 있네요. 항상 뭔가 분모에 어떤 놈이 들어가 있으면 불안불안하죠? 요게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전체가 무한대가 돼버리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이 발산해버립니다. 그런 경우는 A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놈이 만약에 AX는 B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제 우리는 X를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AD-BC라는 이 특별한 계산식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를 바로 디터미넌트라는 어떤 용어로 부르게 돼서 우리가 2x2 매트릭스, 이 2 곱하기 2 두 개짜리 항 매트릭스에서는 AD-BC고 세 개짜리 매트릭스에서는 또 좀 더 복잡한 식인데 디터미넌트의 의미는 이제 역행렬이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 요런 식으로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거를 행렬을 확장시켜서 연립방정식에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요.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구할 때 아까 제가 앞에서 잠깐 말했다시피 여기에서 2 곱하고 어쩌고 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하나의 행렬로 봐서 2, 4, 1, 3의 x, y 이렇게 보고 요거를 6, 7 요런 식으로 됐다고 쳐봤을 때 그럼 이제 x와 y는 요거 AD-BC 해보겠습니다. AD, -6, -4, -10이죠. 0 아니죠. 그럼 이거 역행렬이 존재해서 넘길 수 있는 놈이에요. 그런데 역행렬을 어디다 곱해? 왼쪽에다 곱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2, 4, -1에 아니지. 플러스 1에 -3에 역행렬에 6과 7을 곱하면 그게 이제 요 연립방정식을 푼 x와 y의 답이 되겠다. 그리고 디터미넌트의 의미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행렬을 배웠는데 행렬을 가지고 조금 더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선형대수학이라는 과목에서 주로 나오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까지 확장을 해서 잠깐 맛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의 방정식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미지수 3개, 식 3개 우리가 풀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또 뭐 누가 누구의 배수라든지 딱히 그런 놈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얘 또한 풀 수가 없는 놈입니다. 왜냐? 하나가 무의미한 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얘랑 더해보세요. 그러면 위의 식이 나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상쇄를 한다고 하더라도 얘는 실제로는 식 3개짜리가 아니라 식 2개짜리에 미지수 3개짜리인 어떤 방정식이 돼서 해가 무수히 많은 그런 방정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그 1차 종속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1차 종속이라고 말하는 거는 행렬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행렬에서 우리가 어떤 이건 열이죠. 어떤 열에서 어떤 하나의 열이 다른 열들의 그 선형 조합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면 이렇게 단순히 더하든지 여기다 뭘 곱해서 더하든지 해서라도 만들어서 얘를 만들 수 있다면 요거는 식 3개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답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해서 요거는 1차 종속의 경우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가 하나도 없이 모든 애들이 다 다른 어떤 놈으로도 만들 수가 없는 그런 독립적인 상황일 때는 1차 독립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열 가지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식을 통해서 생각을 하면은 행에서 여러분들은 좀 더 비유가 와닿겠죠?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놈들이 각각 누구 하나도 다른 놈들로 만들 수 없는 독자적인 식을 가지고 있어야 3개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2개라고 하면 다른 애로 얘 바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종속이고 둘 다 얘가 어떻게 노력을 해도 얘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독립 상황인데 그런 경우만이 이제 역행렬을 가져서 옆으로 넘겨서 풀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랭크라는 거는 이 독립인 이 열의 개수 그리고 행의 개수 그거를 이제 랭크라고 의미를 해서 요런 3x3 매트리스에서 랭크가 3 그 독립적인 그런 어떤 식이 3개가 존재한다라는 의미를 랭크가 3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역행렬이 존재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거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수열을 입체적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해서 AI, J라고 했을 땐 앞에 나오는 게 행, 뒤에 나오는 게 열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행열 이런 거 어떻게 외운다 그랬어요? 우리가 조회 시간에 이렇게 쫙 줄 섰을 때 정열 이러니까 우리가 맞춰야 될 걸 열. 그러면 요게 행이라는 거죠. 그 맨날 교과서에 화살표 쓰이는 그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행렬의 연산은 덧셈과 뺄셈은 상식적으로 하면 되고 곱셈 같은 것만 조금 주의하고 나눗셈은 없이 역행렬이 있다라고 아는데 결국엔 곱셈이 교환이 안 된다라는 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역행렬을 할 때도 어느 쪽에 곱하는 거에 있어서 실수를 안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역행렬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다? 어떤 역행렬이 존재하는지가 먼저 나와야 역행렬이 가능하죠. 곱셈도 마찬가지였죠. 곱셈이 존재할 수 있는 경우는 행렬의 모양에 이제 따라서 달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응되는 놈들이 있어야 우리가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역행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디터미넌트라는 그 분모 값을 특별하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2차원의 어떤 행렬이라고 했을 때, 아니죠? 2x2 행렬이라고 했을 때는 AD-BC라는 애가 절대 0이면 안 되는 그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만약에 행렬을 배운다라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해서 역행렬이 존재하는 조건에 대해서 고르시오 이런 문제 객관적으로 굉장히 많이 풀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엄밀하게 알 필요는 없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도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행렬의 응용은 우리가 행렬이 딱 주어졌는데 느낌이 안 찬다. 그럼 바로 연립방정식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를 행렬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해서 1차 종속, 1차 독립 이런 상황 생각하시고 뭐 랭크나 디터미넌트, 역행렬까지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의 행렬을 그냥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친숙한 개념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행렬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다음부터 다시 미적분학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